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견현사 재현, 어진 사람을 보면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며 견불현이내 자성야, 어질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나 자신을 비추어 반성해야 한다. 타인을 비난하는 일은 쉽고 짜릿하지만 결국 내 마음만 거칠게 만들 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상대의 무례함 속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저런 상처를 준 적은 없었나? 라고 질문을 돌려보는 순간 분노는 멈추고 깊은 통찰이 시작됩니다. 타인은 나를 비추는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타인의 빛나는 점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타인의 어두운 점을 내 삶의 예방주사로 삼는다면 세상에 버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남을 나를 다듬는 수업으로 바꾸는 태도야말로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내 품격을 지키는 가장 영리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타인을 쉽게 그리고 많이 목격하는 관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화면을 켜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일상이 쏟아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향한 분노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공자가 말한 어진 사람을 보면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며 어질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나 자신을 비추어 반성해야 한다는 견현과 견불현의 기회가 24시간 주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부모 잘 만난 덕이라며 깎아내리거나 비참한 질투에 빠지고 못난 사람을 보면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우월감에 취해 조롱의 돌을 던집니다.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지만 우리는 그 거울을 닦아 나를 보는 대신 거울 속의 상대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 즉 성숙한 인격체와 몸만 커버린 미성숙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문제의 원인을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찌질하다고 느끼는 태도의 본질은 방어 기제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미성숙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핑계를 찾습니다. 경제가 최악이라서, 상사가 무능해서, 시스템이 불공정해서 라며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둡니다. 물론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불공정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순간 내 인생을 개선할 주도권마저 세상에 넘겨주게 됩니다. 반면 삶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외부의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배의 키는 놓지 않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지만 내가 더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을 지키려는 치열한 주체성의 발현인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격렬하게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가 어질지 못한 자를 보면 내면을 스스로 살피라고 했던 말은 현대 심리학의 투사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꼴불견인 직장 상사의 독선적인 태도에 치를 떨면서도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똑같이 짜증을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악인을 욕하면서도 운전대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난폭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타인의 허물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지만 내 눈 속의 티끌은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향한 비난은 사실 내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야말로 성숙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위인전을 읽으며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은 훌륭한 인물들의 성취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어진 사람을 보면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라는 견연사 제어는 희망보다는 열등감을 자극하는 기제로 작동하곤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위인과 현실의 나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현자는 구름 위의 성인이 아니라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나보다 조금 더 배려심 깊은 이웃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뒷모습,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동료의 태도 등 일상의 작은 품격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배움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소소한 모방이 쌓여 나라는 사람의 질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스승은 반면교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훌륭한 멘토를 만나지 못한 것을 불운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내 성질을 긁어놓는 주변의 미성숙한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수행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트레이너였습니다. 나는 절대 저런 말투로 상처 주지 말아야지. 나는 나이 들어서 저렇게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은 책상 앞의 공부보다 훨씬 뼈저린 배움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안에도 싹트고 있음을 경계하며 끊임없이 가지치기 하는 과정, 그 고단한 정원 가꾸기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람됨의 길입니다. 타인의 악함을 보고 분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예방주사로 삼아 내 영혼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규정하면 매일이 전쟁터일 것이고, 세상을 나를 가르치는 학교로 규정하면 모든 마주침이 수업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를 향한 혐오와 비난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어진 사람을 보면 가식기라 비웃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 민폐라며 공격합니다. 이 차가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욕한다고 해서 같이 돌을 던지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찌질한 핑계쟁이가 아닌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그 무거운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를 향한 분노나 원망의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 불편한 감정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의 무례함이나 부족함 속에서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나의 닮은 꼴을 발견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은 타인을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의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며 뒷걸음질 치지 않고 내 안의 가능성을 믿으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그 정직한 태도가 당신을 진정으로 빛나게 합니다. 세상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한 내면을 가꾸기 위해 애쓰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을 일구어가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